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과연 어떻게 선고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하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라는 특검법도 발의됐고 이번엔 이화영법을 신설하자라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 무고죄라는데 이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또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내용입니다. 또 어떤 걸 또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을 왜곡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인데 전망치를 반으로 줄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신경 써주기 바란다라고 이른바 지시가 내려갔고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 2자릿수로 낮춰라라는 구체적인 축소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168.2%였는데 청와대와 경제부총리의 지시 이후에 64에서 81%로 뚝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라는 당시 정부의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무적으로 국정 분위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통계치까지 또 한 번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싹!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쓴 내용입니다. 싹! 어떤 걸까요? 북한이 남북철도를 아예 못 쓰게 동해선 선로의 침목을 싹 뽑았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를 사실상 북한이 철거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저거 짓고 하는데 우리 정부와 우리 산업계에서 많은 직간접적인 도움 줬는데 북한이 이렇게 싹 뽑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끝!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622조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가 없어 못 돌린다. 송배전망의 전력난 경고 기획기사 연이어 실리고 있는데 수도권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가 논란이에요. 12년 뒤엔 지방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데 송전선 건설 계획이 없다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뒤. 한국일보 17면입니다. 인류 첫 달 뒷면 토양 채취에 성공한 중국. 5성 공기를 펼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창어 6호가 달의 뒷면 샘플 채취 후 귀환에 시작했습니다. 달 탐사 역사적 쾌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을 성공하고 샘플까지 채취한 모습.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당내에서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면담 불발되면 면담이 불발된 과정까지 백서에 기재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요하다는 건데요. 한 전 위원장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 선대본부장이고 주인공인데 입장을 정리한 건 예의다. 면담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기술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면담을 안 해주면 이게 자칫 예의로 조정훈 의원 설명하고 있지만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선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매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다 기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백서가 영어로 뭐냐면요. 화이트 페이퍼예요. 깨끗한 책이란 뜻이잖아요. 깨끗한 종이에 잘 하나하나씩 적혀져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백서, 화이트 페이퍼인데 제가 봤을 때 옆에 의원님 계시지만 전주의 의원님 계시지만 예. 이번 국민의힘 총선 관련한 백서는 이미 지저분해졌어요.
너무나 많이 지저분해져가지고 그게 기록이 나온다고 한들 뭐 저부터도 읽어보겠습니까? 별로 시간 낭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벌써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백서에 뭐 저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은 떠드는 사람들 반장이 이름 적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혼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반장이 저기에다가 이름을 적던 말던 아니 나 이제 관심 없어. 그거는 반장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딱 따져버리면은 반장이 백날 뭐 정혁진 적고 김영주 적고 전주혜 적고 박수현 적고 그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조정훈 의원이 빨리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 의원이 통상적인 백서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라는 건 백서에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 백서는 총선 과정이 왜 이렇게 기대치에 못 미쳤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그 총선 과정과 접근에 대한 이유인데 백서 그 이후에 총선과 무관한 백서 발간 과정에서 내가 그토록 요청을 했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재한다는 건 백서 발간 취지와는 무관한 내용이라 지금 논란인 거잖아요. 그럼 조 의원은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그냥 정치면 선생님 생각에. 제 생각에는 그냥 고집인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그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백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나는 그냥 꿋꿋이 난 백서를 갖다가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가장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선회한 게 그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선회 안 한 버전도 있습니까? 글쎄 뭐 그것까지는 뭐 넘겨짚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지금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백서에 한 위원장이 안 만나준 것까지 기재돼야 한다. 그럴 필요까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미 다 본인이 그 조정훈 의원 얘기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글쎄 그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의 생각은 뭐 추측건대는 어떤 그런 백서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당시의 비대위원장이자 사실 당 대표잖아요. 그런 내용이 면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백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거는 결론으로 하더라도 안 해줘 면담 거부를 했다. 이것을 백서에 담는다는 것도 그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뭐 그것을 그렇게 오히려 아까 나온 것처럼 왜 총선에 참패를 했는지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누가 면담의 요청에 응하고 응하지 않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요청했지만 면담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백서에 꼭 남길 수 있다라는 발언을 언급한 것. 물론 이게 꼭 남기겠다라는 단정적인 말은 아니고 그만큼 한 전 위원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지만 이게 자칫 잘못 비춰지기엔 여러 가지 또 논란으로도 비춰지고 있거든요. 실제. 네, 이과와 문과의 차이라고 봅니다. 공인회계사인데요. 지금 조정훈 의원이 또 국제기구에서 아마 조사역, 자문역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했고 조사를 하러 갔는데 말하자면 뭐 무슨 은행에 갔다. 은행에서 자료 안 내놓더라. 그래서 못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밝히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그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정치는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무적인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들을 짚어서 경험을 가지고 화이트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숫자 계산하듯이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 갔더니 이 자료는 안 내놓더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자체가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공인회계사적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인회계사적 접근이다. 네. 백서는 회계사들이 쓰는 문건은 아니니까. 네.